자, 175페이지고요. 거기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있죠, 여러분들. 거기 회차가 좀 많아요. 방금 정리했는데 원래 정리 안 했다가. 자, 175페이지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 자,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다 이론이 이론. 자, 78회 4. 그 다음에 82회 1. 그 다음에 84회 1. 그 다음에 88회 2. 그 다음에 90회 5. 그 다음에 91회 3. 그 다음에 94회 1. 그 다음에 100회 5. 그 다음에 102회 1. 다시 한번 78회 4, 82회 1, 84회 1, 88회 2, 90회 5, 91회 3, 94회 1, 100회 5, 102회 1. 네, 대비 꼭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건 세무 2급 때도 출제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출제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출제가 많이 된 동네니까 해볼게요. 좀 복잡하게 또 출제하니까요. 보시면 자, 우리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인데요. 여러분들 오류 수정은 뭐 어렵지 않죠? 오류 수정은 뭐냐면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오류 수정이에요. 말 그대로 오류가 있다라는 건 회계 기준 안 지킨 거예요. 회계 기준 안 지킨 걸 우리가 회계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오류를 수정한다라고.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근데 회계 변경은 뭐냐면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것에서 또 다른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주는 걸 우리가 회계 변경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업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뭔가 기업 회계 기준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원래는 내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을 썼었는데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바꿔요. 그걸 우리가 회계 변경이다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정당한 회계 변경이 있고요.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이 있어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게 쉬워요. 그렇죠?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으시면 돼요. 뭐냐? 자, 우리가 회계하고 세법을 달리 배우는 이유가 있죠. 세법은 세금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회계는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다른 학문인데 세법의 규정이 바뀌었다고 회계를 변경하는 건 그건 회계하고 세법을 아예 이거죠. 세법이 짱이야. 회계는 세법의 종속적인 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 미친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회계랑 세법은 다른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법인세에서 파워는 세법이세요. 그럼 파워고 파워. 맞죠? 우리가 달리 배우는 건 종속적이면 당연히 그냥 세법만 딱 배우고 회계는 배울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당한 회계 변경은 뭐 어렵지 않은 게 뭐 기업이 환경이 중대하게 바뀌었대 합병이라든지 맞죠? 합병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뭔가가 커지거나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업계 합리적인 관행 수용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는 후입선출법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회사들이 대부분 선입선출법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사해 보니까 후입선출법은 되게 뒤처지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바꿔야지. 했죠. 그렇게 하는 거 당연히 인정. 됐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아예 기업 회계 기준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가 기업들이 회계를 할 때 지켜야 될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변경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 2번은 선택표. 1, 2번은 정당성을 입증을 해야 돼. 우리가 이 회계 변경을 했다라는 걸 정당하게 입증을 해야 돼. 하지만 3번은 입증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기준에서 그렇게 시켰는데. 맞죠? 제가 이건 정당하게 바꿨습니다 라고 입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있냐면 175페이지.
자, 175페이지에 그 네 번째 줄 보시면 세법의 개정으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두 줄, 보지 않는다까지 밑줄입니다. 자, 세법의 개정으로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를 변경 시에는 이를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맨 아래 밑줄입니다. 또한 이러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사항은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꿨는데 저 바꿨습니다라고 주석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자, 이제는 176페이지 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회계 변경이에요. 자, 회계 변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자, 회계 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세요. 그럼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좀 더 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뭐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그 회계에서는 추정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추정 엄청나게 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의 변경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1, 2, 3번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3번이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것들. 그렇죠? 그래서 추정의 변경이 원칙이고요. 보시면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책의 변경은 딱 4개밖에 없어요. 4개.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 당연히 정책의 변경 4개 있는 것만 외워주시면 되겠지. 그럼 나머지는 다 추정의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정책의 변경은 뭐냐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걸 우리가 보고하는 거 있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다 또는 보고한다. 그거에 대한 걸 바꾸는 거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뭐 생각하시면 딱 편안하면 주석 생각하시면 주석. 주석이 대표적인 재무제표잖아요. 한 종류. 했죠? 사례 들어보면 아까 그 사례예요. 우리 회사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 쓰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선입선출법으로 바꾼 거예요. 바꾸면 이거 주석에 공시 꼭 해줘야 돼요. 그렇죠? 주석에 공시해야죠, 여러분들. 이게 정책의 변경. 그러니까 대부분 방법 바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법 변경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샀대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해요. 우리 삼성전자한테 납품하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있죠. 맞죠? 그 중에 우리 회사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 주식을 사요. 맞죠? 우리 회사한테 납품하는데 긴밀한 업체니까 내가 너희 회사에 좀 주식을 살게. 맞죠? 그래서 관계를 공고히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누어서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올 때마다 단가가 달라지겠어, 당연히. 맞죠? 그럼 우리가 그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은 선입선출법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주식은 선입선출법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상품이야 먼저 사온 걸 알 수 있지만 주식은 먼저 사온 주식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전자거래인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주식은 평균법만 쓰거든, 평균법. 이동이나 총평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원래는 이동평균법을 썼대요. 근데 아시지만 여러분 이동평균법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계산하기도 귀찮고 맨날 평균 구해야죠.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총평균법으로 바꿨대요. 알죠? 총평균법은 한 번만 평균 계산하면 되잖아요. 맞죠? 바꿨으면 얘도 주석으로 공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설명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회사 있죠, 상장기업. 우리 회사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그 보고서에 원으로 표시할까요? 원. 아니에요. 달러나 엔화로도 표시해요. 여러분들 매국노인가? 아니고요. 매국노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주요 통화, 거래하는 통화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하는 통화, 표시 통화가 달라요.
알죠? 그래서 제가 지금 검색하는 회사는 주로 미국에서 건물 짓는 애들이거든요. 두산마켓이라고. 그럼 얘는 보시면 재무제표 이렇게 돼 있죠. USD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우리나라 기업이거든? 우리나라 기업인데 주로 미국에서 건물 많이 지어요. 건물 짓고 그다음에 농촌 공사하고 막 그 지게차 깔고 지게차 운영하고 그러거든요. 보시면 아직 단위 USD라고 돼 있죠? 분명히 한국 기업인데 무조건 원화를 쓰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학원이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자 해가지고 저기 미국 사람들을 대상 좀 웃기긴 하다. 사례가 좀 그러네. 미국 기업을 미국 그 사람들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바꿨대요. 그럼 표시통화가 원화에서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사례가 좀 웃기긴 하네요. 부적절한 건 아니죠. 웃기긴 하다. 그죠? 영어를 못 하는데. 아무튼 이해되시겠죠? 그럼 표시통화도 여러분들 우리 재무제표에 다 쓰잖아요. 이렇게 재무상태표도 쓰고 손익계산서에도 쓰고요. 그렇죠? 연결은 무시하세요. 이 회사가 두산이라는 회사인데 큰 회사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이다라는 거 좀 약간 종속기업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연결서 연결. 아무튼 손익계산서 그냥 무시 이렇게. 여기도 USD 쓰는 거 맞죠? 자, 아무튼 됐고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그 여러분들 우리가 유형 자산은 조심하실 게 시험에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그럼 틀려요. 최초에.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유형 자산은 사용 목적이죠.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다라는 건 원칙이 공정 가치 평가 안 해요. 그렇죠? 사용할 목적이네요. 사용할 목적.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공정 가치로 우리가 취득 원가를 계산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그렇죠? 사용할 목적이면 사용할 목적이니까 얼마에 샀는지 반드시 보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는 취득 원가입니다. 무조건. 공정 가치가 아니라. 알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계 기준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국가들이 합의한 기준 쓰는 우리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해요. 맞죠? 그놈의 그 있잖아. K-뷰티. 뭐 있지? K-팝. 해가지고 KIFRS 이렇게 해요.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 그러니까 국제 회계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에서는요, 그 재평가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유형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말에 시가로 평가하는 분께 배워 보셨나요? 안 배우셨을걸요? 그냥 감가상각만 하고 끝냈을 거예요. 물론 손상 같은 것도 하긴 하지만 그거 우리가 시가로 평가하지 않는 모형이다라고 해서 원가 모형이다라고 불러요. 취득 원가로 감가상각만 하고 끝내는 모형. 근데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도 하고 기말에 시가로도 평가하는 모형. 알죠? 이름만 들어도 그지 같죠? 그래서 요 그지 같은 건 재경관리사나 그 국제회계 기준에서 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요거는 그냥 챙기기만, 용어만 챙기세요, 용어만. 대부분이 우리가 주석이나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방법 바꾸는 거잖아요. 방법이라든지. 알죠? 요게 정책의 변경이고, 나머지는 다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죠? 자, 그럼 여러분 질문. 왜냐면 여기 출제 많이 하고 요거 안에 거. 질문 좀요. 아까 원칙이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했죠? 맞죠? 추정의 변경인데, 그럼 우리가 추정이 중요해요? 정책이 중요해요? 어렵나? 추정, 정책. 일상생활에. 정책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대통령의 정책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이 좀 더 중요하고 추정의 변경이 좀 더 덜 중요해요. 왜냐하면 추정의 변경은 주관이 많이 개입이 돼요. 어느 정도 주관이 개입이 돼서 추정이다라는 게 맞죠? 추정이 정확하면 회사하면 안 되지. 무당해야지, 무당. 그죠? 무당해야지.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대요. 구분할 수가 없으면 우리가 이게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할 수가 없대요. 물음표래, 물음표.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분할 수 없으면 원칙 따라가요, 예외 따라가요, 현실에서?
뭔가를 구분할 수 없으면. 원칙 따라가요? 예외 따라가요? 현실에서 애매해. 했죠? 애매하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원칙 따라가는 사람들. 했죠?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어렵대요. 그렇죠? 어려우면 여기 있죠.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아까 있잖아요. 추정의 변경이 원칙이라고.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원칙 따라가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거 시험에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출제 많이 했었어요. 알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줄은 둘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데 둘이 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은 구분할 수 아예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 추정의 변경과 정책의 변경이 동시에 일어난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뭐부터 해요? 중요한 것부터 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해요? 당연히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때는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금은. 그렇죠? 누적 효과가 뭔지는 곧 설명할 거예요. 시험에 누적 효과가 뭔지 안 물어봐요. 절대. 알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분할 수 없으면 원칙 따라가는 거고 모르니까. 알죠? 근데 둘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뜻은 둘을 구분할 수 있는데 순서를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거 없나? 왜 없지? 아니다, 이거 좀. 있긴 있는데, 좀 뭔가 더 배우고 하셔야 되겠다. 자, 일단.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주실 게 얘예요, 얘. 얘도 물론 출제 많이 하지만, 세무 1급은 얘도 출제 많이 해요. 얘요. 여러분들 눈살 찌푸러지는 거 저도 알아요.